자, 그 다음 마지막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안 나오고 일반 물리 수준에 가야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2x2 표로 딱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적분을 하기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할 수가 있고 싹 다 합쳐라. 이거는 패곡선에 대해서 빼먹지 말고 다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학적인 게 아니라 의미의 의미예요. 그다음 길이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기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자기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자,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 싹 다 합치다. 인테그랄이라는 게 다 합치는 거죠. 다 합치는데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밀도, 전기력선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데요?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했으니까 그거 원래게 되죠. 파이. 파이가 뭐입니까? 전기장과 관련된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장과 관련돼 있으면 자기력선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걸 자기력선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전기력선은 원래는 Q, 전하로부터 출발하죠. 전하가 셀수록 전기력선 셉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도체가 들어가서 유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장이 사라지죠. 그래서 유전율에 해당하는 거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요걸 살짝 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빼버리고 전기장의 원천, Q, 그 공간에 대한 얘기에서 걔들이 작동하는 힘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작용을 연결시킨 개념이라서 이걸 갖다가 그 유명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우스가 만들어 놓은 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식으로 만든 거죠.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은 대칭이라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력선을 다 합쳐라. 이건 어떤 평면에 대해서 그 길을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을 뜻하는 건데, 전기력선을 뜻하는 건데, 자기력선을 다 합쳐버리면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 자기장은 Q가 분리되니까 이게 그나마 이렇게 의미 있는 거지, NS는 분리가 안 되니까 이건 무조건 0입니다. 자기장에 대한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0이라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어떠한 평면을 딱 갖다 놓고 가우스 평면이라는데 거기로부터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Q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우스 평면을 해놓으면 여기 Q가 있다면 여기서 뿜어져 나오겠죠. 여기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면 이 사이에 주고받는 것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가우스 평면을 아무렇게나 잡고 거기로부터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 총합인데, 이건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Q의 총량, 총전하량, 배치는 상관이 없어요. 배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싹 다 합친 총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점에서 작동하는 힘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자기라 생각하고 이 속에 밤송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비례하진 않지만 이제 비례한다고 칩시다. 밤톨 한 개에다가 그 가시가 100개씩 달려 있어요. 그러면 보자기를 딱 싸서 그 밤송이로부터 나오는 가시의 개수를 막 세요. 2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밤톨이 2개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자기를 둘러쳐서 나오는 총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해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총량과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작동하는 힘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요걸 살짝 소외시키면은 Q하고 각 지점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는 집어넣으면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없고, 요거에 나오고, 요건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다 구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갖다가 길이로 쫙 더합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압이었죠. 전압은 유도 기전력은 시간당 뭐가 자기장이 변할 때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불렀던 거고, 이건 굳이 뭐 이렇게 안 하고 요 흐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수식의 표현만 달라진 거죠. 그럼 의미는 여기 또 있겠죠. 자기장에 대해서 길이로 쫙 둘러가면서 다 합쳐요. 즉 길이를 뿅 둘러가면서 여기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들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이렇게 둘러가는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딱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직선 도선처럼. 그러면 이렇게 싹 다 합치면 요 라인 따라가면서 구했는데 알고 보니 이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데요?
전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류가 다 나오죠. 그럼 이게 투자율,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앙페르 법칙 혹은 비오와 사바르라는 사람들이 만든 그 법칙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자기장에서 B 구하기로 그냥 공식을 만들어 놓고 배웠던 거, 그거가 되고요. 이거는 V 구하기 해서 페르델 렌치 법칙으로 구체적으로 다 배웠죠. 둘 다 배운 걸 수식만 달리 해놓은 거고, 이건 안 나오니까 얘만 잘 알면 맥스웰 방식 얘기가 끝이라는 겁니다. 의미는 다 아시겠죠? 자, 그 케이스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 가우스라는 것은 거의 뭐 초천재급으로 역할에 남아있죠. 그리고 잔머리의 대왕이죠.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이놈은 1부터 100, 거꾸로 100부터 1 똑같네. 짝짝짝 똑같은 거 100개. 그럼 두 번 더 했으니까 반. 이래가지고 금방 했어요. 이렇게 했던 금방진. 그죠? 뭐 그런 놈입니다. 걔 때문에 우리가 엄청 힘들어요. 여튼 그 가우스 법칙인데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파이.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원천으로 그냥 배치되어 있는 전하의 총량과 공간의 유전율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지점마다 전기장 플러스 1을 갖다 놓고 힘을 구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놓고 그걸 싹 다 면적으로 더해주면 이게 나온다. 그럼 이걸 빼고 여기서부터 요 연결고리인데 최종 결론은요. E를 구하고 싶어요. 적분할 때 E를 구하려면 이게 밖으로 뿅 빠져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면적만 잘 구해내면 전기장의 세기가 구해진다 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E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일정하게 만드는 설정마다 가우스 법칙을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이해되죠? 목적은 이겁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이상야릇하게 막 해놓고 구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들은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구대칭. 즉 점을 해서 구대칭이 아니고 구 모양의 방사선. 그래서 점 전화 만들어 놓고 빵빵빵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방사선인데 입체로 쫙 나가는 방사선이죠. 그럼 이때 이 가우스 평면은 그냥 밀폐한 모양이면 돼서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데 E가 일정하게 잡아주니까 동심원의 모양으로 쫙 잡으면 돼요. 반지름이 R인 동심원이 아니고 9로 만들어내면 점 전하로부터 다 일정한 거리에 있으니까 이 점에 어디를 잡아도 전기장의 세기가 다 동일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9대칭에서 모든 점으로부터 9를 만들어내면 모든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이 조건을 딱 만족시키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E는 입실론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총전하에다가 뭘 나눠줘야 돼요? 9의 건널비. 이 9의 건널비 어떻게 해요? 4, 이가 왜 자꾸 나오지? 4파이 R의 제곱분의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다가 R 제곱분의 Q로 하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쿨룸 포스 할 때 그 상수 K 9 곱하기 10의 구승에 해당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되나? 아니, 도체 9로 만들어서 전부 다 균질하게 이렇게 대전시켜 놓은 도체 9의 바깥쪽 또 역시나 반지름이 R이 되게 이렇게 만들면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 되죠. 혹은 도체 9 하지 말고 균질하게 이 방사선 모양이 균질해야 되니까 균질하게 대전되어 있는 부도체 해도 역시나 총 전하량이 들어갈 뿐이니까 이 모양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방사선 9 입체 모양의 방사선으로 대칭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게 가우스 법칙을 푸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원통 9 모양이고 이것도 이거는 입체 방사선이고요. 이거는 평면 방사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선으로 도선을 쫙 무한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전하를 균질하게 쫙 대전을 시켜요. 이럴 때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도선 방향으로 안 가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투사도를 바꾸면 이 도선은 점으로 될 거고 이 평면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방사선 모양을 가지고 평면에서 방사선으로.
그러면 가우스 평면을 원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기력선은 이 원통이 옆면으로만 나가고 윗뚜껑이나 아랫뚜껑에서는 전혀 안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옆면에서는 어디를 잡아도 반지름이 R로 똑같기만 하면 전기장의 세기가 또 동일합니다. 그럼 입실론분의 Q까지는 똑같은데 이 Q를 어떻게 바꿔요? 무한으로 바꿨으니까 얘들은 길이당 총 전하량을 람다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총량은 무한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람다를 써놓고 얘들은 람다의 L로 곱한 값으로 이 원통 가우스 평면 안에 들어가 있는 총량을 쓰죠. 그럼 여기다가 뭘 나눠주면 돼요? 넓이를 나눠주면 되는데 어떤 넓이? 원통의 옆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πr. 위에 이거 전개도로 하면 사각형이 나오죠? 여기다가 L 곱한 것. 그럼 위에 거하고 비교해보면 R분의 람다로 바뀌고요. L이 사라지니까 2파이 입실론분의 1로 갑니다. 상수가 더 커졌죠. 그죠? 입체로 쫙 가는 걸 갖다가 호떡으로 쫙 눌러주는, 호떡 만드는 데처럼 눌러줘 버리면은 밀도가 더 커지겠죠. 그런 것처럼 상수 커지고 R분의 1 하나를 Q로 집어넣으니까 람다로 바뀌면서 R 하나만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상수가 바뀐다. 까지 갑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직선 말고 기둥으로 원기둥, 원기둥 모양의 도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 부피가 좀 있어도 전부 다 표면에만 분포를 하게 만들면 장의 모습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스. 육면체 모양이고 요거는 평행판 축전기. 그냥 도체 하나만 갖다 놓으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 문제 잘 봐야 됩니다. 두께가 없으면 얘들이 전기력선이 양쪽으로 나가요. 그죠? 그럼 가우스 평면을 이게 두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칩니다. 그럼 이게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육면체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에만 나가고 옆에 내면에는 전혀 안 나가죠. 그리고 어차피 평행판 축전기는 전부 다 균질하게 쫙 대전되어 있으니까 전기력선들 균질하게 나가요. 그러면 E는 또 똑같고 면적이 2S분의 1이죠. 위에 S, 밑에도 S니까 두 개, 입실론분의 Q. 그죠?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시그마 여기 ES, 입실론. 혹은 두 개를 딱 갖다 놓으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두 장을 해놓으면 위에 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밑에 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가 두 개 합쳐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가 만드는 거 하나, 밑에가 하나, 두 개가 합성이 됐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얘들의 2배 해서 이 평행판 축전기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입실론의 시그마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혹은 여기다가 가우스 평면을 딱 달아주면 평행판 축전기는 안쪽만 있고 바깥쪽은 전혀 없으니까 S가 하나지요. 그래서 요거는 E가 입실론분의 Q에다가 S분의 1 해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도 가능하시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앙페르 법칙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앙페르 법칙 아까 했죠.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을 어떤 길이로 다 합성하면 μ의 i로 나온다. 요게 직선으로 지나가는 이 도선에서 가우스 평면을 직선을 지나가야 되니까 도선이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원통 길이로 동그란 이 길이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리만 똑같으면 이 자기장이 전부 다 균질하겠죠. 그럼 여기서 B가 빠져나오고 길이가 원둘레니까 2파이 R을 곱한 겁니다. 그럼 이게 μ의 I니까 B 짝대기는 어떻게 해요? R분의 I에다가 2파이분의 μ0가 되겠죠. 아니면 솔레노이드라고 쫙 해놓으면 요 면만 딱 떼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요 면만 딱 떼서 보면은 전류가 나오는 도선들이 딱 붙어 있을 테고 전류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고 있으니까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길이 L 쪽에 이게 총 N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자기장은 이 속에만 생깁니다. 이렇게만.
그럼 이 면에만 자기장 생기고 나머지는 전혀 자기장이 안 생기니까 균질한, 이 속에는 균질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B, 그 다음에 길이가 이 안에만 있으니까 L, 뮤제로에 도선이 N개가 있죠. 그래서 NI. 이러고 되니까 B 솔레노이드는 뮤제로에다가 L분의 N의 I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B 솔레노이드, B 직선 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형은 비오사보르 법칙에서 좀 다르게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웰 방정식은 요 2x2 2열짜리의 요 대칭 구조로 돼 있고 요 각각을 우리가 다 배웠는데 얘만 안 배워서 좀 특화시켜봤고 나머지는 요거는 방금 우리가 공식으로 배웠던 것들을 확인해보는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렵게는 안 나와요. 이걸 알고 있으면 정말 물리 많이 공부했다. 칭찬해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식의 의미를 아는 그런 흐름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잠시 끌겠습니다. 자, 예제 29번을 보면 설명을 쫙 해놓고 가를 해보니까 가우스 평면에 대해서 법선, 수직으로 뚫고 나가는 면에 대해서 했으니까 자기장이 삐딱하게 나갈 수 있더라도 수직 방향 성분이 얼마냐, 이게 가우스 법칙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다 밀폐되어 있는 폐곡선에 대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서 면적에다 자적분하면 총 전하량이 나온다. 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번 폐곡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플러스 2개 마이너스 1개니까 플러스 Q. 그래서 입실론분의 그냥 Q. 2번 폐곡선 안에는 플러스 2Q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부분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다 합치면은 플러스 2Q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실론분의 2Q. 그 다음에 3번은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1개 플러스 4개니까 플러스 3Q가 된다. 가우스 법칙에서 이 Q는 총량이다. 총량 규제. 배치는 모릅니다. 그냥 그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개념이 어려운 개념인데 방금 얘기했던 자기장을 길이로 쫙 적분했을 때는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류의 총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잘 보니까 그 그림 바로 밑에 인테그랄 B, dl 해놓은 게 F라는 게 요 값이죠. 뮤의 I 값을 뜻합니다. 그럼 이때는 또 이 I도 총량을 뜻하고요. 폐곡선의 모양하고 아무 상관없죠. 폐곡선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 같은 경우에는 F의 A, B로 가면 전체 다 삼각형이니까 다 합성을 하면 뮤제로의 I가 나오는데 3분의 1만 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하면은 어차피 뮤제로 I는 똑같은데 A, B, C, D A, B, C, D로 가면 어차피 뮤제로 I는 똑같은데 A, B만 하면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죠. 자, 문제는 방향입니다. A에서 B로 가면 가를 해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돌리니까 우회전하니까 밑으로 가는 방향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즉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여도 되고 앞에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비율은 누가 더 커요? 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모양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즉 3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4대 1, 3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원래는 비오사보르 법칙인데 이렇게 적분으로 나오면은 의미를 모르면 전혀 못 푸는 가우스 법칙 다음에 나오는 버전이 이 흐름일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자기를 전체로 다 봤습니다. 원래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가 농축을 시켜놨으니까 한 번 봐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걸 의미를 곰곰이 새겨가면서 한 2번 더 보시면 역학만큼 공부하면 무조건 역학보다 성적이 잘 나옵니다. 양도 역학만큼 원래는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되니까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됐죠? 자,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됐습니다.